let it go. You got to let it go. You got to let it go. You got to let it go. I'm ready to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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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네,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기아의 K3 GT입니다. 작년 초쯤이었죠. 작년 초에 이제 올류 K3가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 K3 두 번째 세대 모델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GT가 붙었죠. GT가 붙었는데 그래서 그 K3의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아니라 1.6 터보 GTI 엔진이 들어가고 변속기도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도 18인치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나왔던 K3 쿠페의 약간의 이제 후속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쿠페는 아니지만 이제 세단하고 이제 5도어 해치백 모델이 나왔고요. 그냥 K3보다 좀 더 재밌고 일상 중에서 좀 편하게 타면서도 이제 가끔씩 달릴 때는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온 차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기존 K3랑 어떻게 다른지 또 운전이 충분히 재밌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3 GT가 그냥 올류 K3와 어떻게 다른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시승차로 받은 이 모델은 5도어 모델이에요. 이제 일반 올류 K3 모델에는 없는 5도어 모델이 GT에는 추가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서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의 그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라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우아하고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줘요. 좀 늘씬해 보이죠,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약간 더 끝쪽이 약간 쿠페 같이 이렇게 완만하게 라인이 이쁘게 떨어지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뒷모습이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그래서 고성능 모델이니까 여기 GT 엠블럼이 붙어 있고요. 뭐 이제 브레이크 등하고 범퍼에 이제 방향 지시등, 후진등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같은데 약간 형상이 더 날렵하게 세단하고 비교 좀 다르고요. 이제 GT 모델은 듀얼 머플러하고 블랙 컬러에 디퓨저가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스포츠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더했습니다. 스포일러도 뭐 과격하긴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끝부분에 처리를 해줬고요. 다시 측면으로 돌아보면은 측면에서 차이는 아무래도 옆에 휠아웃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이 18인치 휠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그냥 올류 K3 휠은 17인치 사이즈도 좀 작고 약간 살짝은 좀 밋밋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 GT의 18인치 휠은 스포크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쫙쫙 퍼져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휠캡을 더하면서 나 스포츠 모델이다 이렇게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타이어는 원래는 이제 미쉐린 PS4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고 기본에는 이제 아마 마제스티 타이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호 마제스티가 들어가는데 시승차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윈터 타이어가 전륜에 껴져 있고 후륜만 PS4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은 사실 올류 K3하고 K3 GT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제가 K3 렌더링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도 그냥 일반 올류 K3가 이게 GT 모델의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빼져서 굉장히 이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GT하고 일반 K3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디자인이 원체 이쁘다 보니까 이런 범퍼 하단이 이렇게 크게 공기가 잘 접고 있고 이렇게 이쪽 에어벤트 쪽에 방향지시등하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한 것도 기존에 이제 K3 쿱이나 예전에 포르테 쿱 시절부터 약간 이어져 오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이 헤드램프는 되게 날렵하게 이쁘게 만들었죠. 안에 이 X자 X크로스 주간 주행등이라고 하는데
기아의 약간의 아이덴티티로 추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의 같지만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GT 엠블럼도 앞에 그릴에 있고, 이 메쉬 타입 그릴 사이사이마다 레드 포인트를 넣어줘가지고 그래도 그 GT 오너들의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더해졌습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블랙 컬러로. 이제 스포츠 모델들은 다만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전에 포르테 쿱도 2.0 모델은 블랙 커버를 해줬었고, 뭐 경쟁사 모델 중에 i30도 L라인은 사이드 미러 커버가 검정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점사는 바디 컬러인데, 그런 식으로 이 스포츠, 약간의 스포츠 모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디자인의 기아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도록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기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K3 GT의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요, 구성 자체는 뭐 외관도 그랬지만 올류 K3 막 거의 공유를 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GT만의 포인트가 몇몇 부분이 더해져 있는 거고요. 일단은 딱 들어오는 게 이제 디커 스티어링 휠, 스포츠 모델에 많이 더하는 거죠. 이렇게 밑부분이 깎여 있는 디커 스티어링을 더하고, 이 스티어링 펀칭, 이 타공 펀칭을 더하고, 레드 스티치와 이 GT 엠블럼을 더해가지고 일반 모델과 좀 차이점을 두고 있죠. 패들 시프트도 더해져 있고요. 이 림 부분, 이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좀 얇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데처럼 좀 더 두툼했으면 좋겠는데, 그립감이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주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 이제 GT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부분들, 이렇게 실내 가니쉬 부분에 GT 엠블럼이 붙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낮이라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이 GT 글자 테두리 따라서 조명이 들어오고요. 이 도어 트림 가니쉬 부분에 이렇게 약간 짜잘짜잘하게 뭐가 이렇게 조명처럼 나 있죠.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은은하게 약간 무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자, 제가 이제 이 GT 엠블럼, 실내에 있는 이 가니쉬에 있는 GT 엠블럼하고 옆에 사이드 가니쉬에 조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둡지만은 이렇게 파랗게 조명이 들어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은 색깔이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바뀌면은 흰색으로 바뀌고요. 에코 모드에서 민트색, 그리고 스마트 모드에서 파란색이 되고요. 이렇게 스포트로 바꾸면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 외 부분은 시트가 있죠. 참, 시트를 빼먹었는데요. 튜블러 시트라고 하죠. 기아의 GT 모델들에 적용되는 튜블러 시트인데, 그 전에 이제 K5 GT에도 이런 스타일로 시트가 들어왔었고요. K3 GT도 이 튜블러 시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시트보다 살짝 더 너무 늘린다. 시트 사이드 볼스터가 또 튀어나와서 몸을 좀 더 잘 지지를 해주고, 레드 스티치와 GT 엠블럼과 함께 이 전용 펀칭을 통해서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은 이 뭐 터빈 스타일의 송풍구라던가 이 2단 트레이의 센터 콘솔, 그리고 기어 노브 스타일, 이런 거는 기존 올류 K3와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 계기판 정도도 현대의 이제 아반떼와 아반떼 스포츠 간의 계기판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것도 K3에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지만 K3 GT는 계기판이 그냥 올류 K3랑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어를 매뉴얼로 넣으면 스포츠 모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해요. 근데 벨로스터나 뭐 현대의 다른 차들처럼 이렇게 스피커, 앰프를 통해서 나는 전자음이 아니라 이 엔진룸 안쪽에 이렇게 공명을 시켜주는 장치를 넣어가지고 이질감 좀 덜해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확실히 저는 개인 취향인데 전자음이 나는 것보다는 좀 더 반응이 좀
일체감 있게 나기 때문에 소리가, 그래서 저는 이 방식 K3의 사운드 제너레이터 방식이 괜찮게 느껴집니다. 뭐 안전장비도 운전자 보조, 아이고 파킹은 넣을게요. 서로 이탈 경고와 함께 능동 보조가 같이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이 스스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움직여 주고요. 뭐 전방 충돌 경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지금 보이시는 거 K3 GT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K3에는 있는데 K3 GT에는 없는 게, 이제 제가 좀 뭔가 허전하죠. 시트 메모리 기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패키지에서 GT 전용 이제 패키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는 메모리 시트가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튜블러 시트도 넣어주고 시트 자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제하면은 이 기본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줬고 깔끔하고, 이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크레이 사운드도 들어줄만 하고, 사양에 있어서는 뭐 동급에서 거의 최대 수준으로 잘 나와주기 때문에 뭐 열선 통로 다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아마 연식 변경이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뭐 소울처럼, 이번에 나온 소울 부스터처럼 이렇게 더 넓은 10.25인치로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자, 그리고 뒷자리에요. 국내에 이제 해치백이 흔치 않다 보니까 경쟁 비교할 만한 모델이 이제 국내에서는 i30가 있는데, i30 뒷자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반떼보다 조금 좁은 편인데, K3 GT는 생각보다 레그룸이 꽤 잘 확보가 됐고요.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헤드룸이 그렇게 막 부족하진 않아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봐도 운전석은 아까 제가 앉은 그대로, 제가 운전할 때 맞춰놓은 그대로 맞춰놨고요. 제 키가 한 172 정도 되는데 레그룸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뭐 헤드 공간도 이렇게 라인이 파져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도 그렇게 머리가 막 닿거나 답답하거나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옆에 시야도 괜찮고요. 뭐 중저급이다 보니까 뒷자리에 뭐 편의사항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에어벤트 송풍구가 있고, 조수석 쪽에는 맥포켓이 있고요. 열선 시트는 제가 시동을 꺼서 안 나오는데 2단으로 작동을 합니다. 암레스트는 컵홀더 2개 있고요. 도어에도 컵홀더, 아이고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려나? 네, 도어 쪽에도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파워 아울렛 정도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중진형급이니까 뭐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시트 폴딩은 여기 헤드레스트 옆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짐 많이 실때 이렇게 폴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K3 GT가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입니다. 자, K3 GT의 트렁크인데 외관에서 차가 좀 이렇게 길쭉해 보이기도 한데 실제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길어요. 옆에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 그 스피커, 아마 우퍼 스피커겠죠. 우퍼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른 해치백 모델들에 비해서 거의 한 뼘에서 2뼘 정도는 더 충분히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단과 비교해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현대 i30보다 레그룸이나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K3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면서, 그리고 시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제 K3에 대해, 이제 K3 GT, 확실하게 K3 GT라고 해야죠. K3 GT를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점들이 좋고 나쁜지를 설명을 드려야죠. 이제 기본형 모델에는 올류 K3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는 데일리카, 그리고
연비가 아주 압도적이죠. 연비 특화형이었던 차라고 한다면은 이 K3 GT는 이제 엔진을 터보 엔진으로 바꾸고 이제 퍼포먼스를 좀 더 치중한 이제 운전 재미를 좀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차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워트레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 기아에서 꾸준하게 쌓았던 이제 1.6 터보 GDI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를 사용하고 있고요. 출력은 이제 204마력 하고 토크도 27kg/m로, 스펙은 이제 뭐 아반떼 스포츠나 뭐 벨로스터 터보 JS, 뭐 i30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뭐 K3 쿡 타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이제 변속기도 같고 엔진도 이제 같은 구성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게 뭐 그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식상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좋다는 뜻이에요. 뭐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공도에서 전방에 과속 타기에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상당히 여유로운 출력이고요.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서킷에서 타기에도 이게 적은 출력은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퍼포먼스,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출력이고, 제가 이제 시승하는 동안에는 첫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눈이 오기도 했고요. 눈은 다음날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노면 상태가 그리 좋진 않아요. 좀 축축하고, 눈이 녹아 축축하고, 모래도 막 섞이기도 해서 막 제대로 제가 이렇게 엄청 빡세게 달려보고 이러진 못했지만, 타이어도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슬슬 달려도 엑셀을 한 반 정도만 밟아도 이렇게 터보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가속력이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엑셀을 밟을 때마다 이제 뒷주에서 하는 배기 말고 앞쪽에서 약간 이렇게 웅웅 하는 공명이 들려. 이런 식으로 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다른 차들이 들려줬던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그 전자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울리는 듯한 공명음을 내줘서 이게 너무 좋고요. 이 사실 제가 아반떼 스포츠나 이제 벨로스터 전에 탔을 때는 이게 일상에서 타기는 약간의 그 서스펜션이 하드하지 않나 이런 게 있었고, 이제 i30 PD가 처음 나왔을 때 그 PD 승차감은 좀 이렇게 좀 더 일상 중에 무리가 없는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또 이제 L라인으로 바뀌면서 되게 하드해져 가지고 이게 너무 1.6 터보 라인업들이 서스펜션이 정말 이제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타기에 조금 일상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 K3 GT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좀 약간 편하게 타실 분들이라면은 그 승차감과 주행성이 약간 밸런스를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와인딩 주행을 하거나 그 트랙에서 서킷 주행을 할 때도 이렇게 막 롤이 심하다거나 이런 출렁거리지 않는 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면, 그러니까 주행 성능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요철을 넘어 다니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히려 제가 그 좋아했던 그 i30 PD.6 터보 초기 모델의 그 승차감하고 좀 흡사한 느낌이 들어서 데일리카로 타면서 평소에 출퇴근하다가 주말에 좀 어디 놀러가면서 좀 달리기도 하고 서킷 한 번씩 들어갈 때 탄다고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올류 K3 일반 모델은 뒤 서스펜션이 토션빔인데, 이제 GT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좌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물론 이제 뭐 벨로스터 N이나 벨로스터 저기 뭐 i30나 뭐 아반떼 스포츠도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세팅 자체가 좀 약간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좀 더 이제 좀 하드한 주행 성능에 좀 더 치중을 한 그런 느낌이라면은 K3는 뭐 이제 밸런스를 좀 잡은 느낌이에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어느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성향이 차이긴 한데, 일상 주행에서 불편함을 덜고자 한다면은 저는 K3 GT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연비도 사실 1.6 터보 엔진이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평균 연비는 한 12km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
고속도로만 슬슬 타면은 이게 지금 이제 세단이 아니고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공력이 잠깐 불리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속주행에서 한 17km, 18km까지 아이고 18km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제냐 첫날에 이제 그냥 약간 막히는 구간도 있다가 좀 뚫리기도 했다가 신호도 좀 있다이긴 한데 그냥 좀 한산한 도로 달렸을 때 17km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연비도 그 스마트 스피드 괴물같이 막 20km가 넘는 그런 연비는 아니지만 좀 터보도 충분히 합리적인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이제 기본에는 마제스티 솔루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PS4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PS4는 뭐 앞서서 이제 벨로스터 JS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L라인에서도 아이스타트 L라인에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와 이거 솔직히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에서 타기에는 그만한 타이어가 없죠.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시승차는 이 겨울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앞타이어가 윈터가 껴져 있고요. PS4가 만약에 껴있고 지금이 겨울이 아니라 이제 좀 따뜻해지는 봄이었다면은 와인딩 로드나 서킷에서도 진짜 이 출력을 최대한 쓰면서 쫀쫀하게 달릴 수 있었겠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타이밍이 겨울이라서. 하고 조향함도 뭐 옛날에 이제 그 칼럼식 그 MDPS가 좀 이질감이 심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불만이 없어요. 그 뭐 벨로스트 엔도 쪽에 칼럼식으로 들어가는 판에 뭐 지금도 이렇게 일반 주행에서는 약간 부드럽고 약간 유격이 있고 그런 느낌은 없지만 뭐 감속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스포츠 모드에서 바뀌진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막 엄청 일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고요. 무게감이 좀 더 묵직하다면은 이제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겠지만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일상 주행과 스포츠 주행의 밸런스 그 중간 지점을 잡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조향감도 무게감이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모드별로 이렇게 너무 크게 바뀌지 않게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부산차들 브레이크 좀 밀린다 좀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제 정도 타는 선에서 그리고 일반 공공도로 일반 도로 달리는 선에서는 규정대로 타고 다니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K3 GT도 이제 옵션으로 로스트 브레이크 좀 더 이렇게 마찰력이 센 브레이크를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좀 아쉽다 하신 분들은 일단 패드부터 한번 바꿔보시고 타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장비 아까 제가 뭐 스티어링 휠 그 차로 유지 능동 보조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주행 중에 화면에 떠 있고요. 녹색으로 스티어링 휠 모양과 함께 차로 이탈 경고 모양이 떠가지고 제가 스티어링을 살짝 놓고 가도 스스로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해주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가지고 같이 연동하면 운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죠. 요새는 준주행부도 되게 이렇게 그 에이다스들 반절 주행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운전 되게 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변속기 반응이나 그러니까 출력이나 이런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이 1.6 터보 가족들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밟아보면은 이번 K3 GT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을 할 때 그 RPM도 거의 레드존까지 강제 변속을 하긴 하는데 거의 레드존까지 사용할 수 있게 좀 많이 그 개입을 좀 줄여놓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이 RPM까지 이렇게 쓰면서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추천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당연히 제가 예상하는 고객들도 이 차를 보고 있을 텐데 아마 20,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약간의 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이나 통학에도 사용을 하면서 내 가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가끔씩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이쁜 차를 찾는다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